네, 안녕하세요. 인크루트의 대표 취업 강사 이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하나 공채가 시작이 됐죠. 하나 건설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하나 방산까지 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 건설, 하나 SNC, 하나 케미칼,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컴파운드, 그리고 하나 방산까지 공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열사마다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띄엄띄엄 봐요. 띄엄띄엄 공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이제 관심이 없으면은 너는 우리 지원하기 뭐 껄끄러울 수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 방산도 뭐 가고 싶고 나는 뭐 하나 건설도 가고 싶고 이런 지원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준비하는데도 부담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이미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입 공채를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하나에 대한 하나그룹 기업 분석을 이어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놓치지 말고 자기 필요한 것들 꼭꼭 다 뽑아 가시길 바라고, 우선 상반기 이제 채용 일정부터 보실게요. 하나 건설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까지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SNC 같은 경우는 17일부터 4월 1일.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20일부터 4월 7일. 그리고 3월 지금 컴파운드도 떴고요. 그리고 하나방산 같은 경우는 3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 깊게 여러분들 다이어리라든지 그런 거에 작성을 해 놓으셔서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뭐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7일 정도다. 남들은 17일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한 7일 준비해요. 그럼 당연히 뭐 그렇게만 따지면은 더 잘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상반기에는 한 신입사원 이제 500명 정도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그 500명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선 3개의 일정을 말씀드렸고, 자, 하나하나 조금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하나 건설 같은 경우는 모집 분야가 건축 시공, 기계 시공, 전기 시공, 그리고 근무지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근무를 합니다. 전형 절차 같은 경우는 하나는 아시다시피 인적성 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하고 이제 교육받고 일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접수기간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13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하나인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보시면 정규 4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 그리고 2017년 8월 졸업 예정자. 자, 이번에 신입 공채를 넣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졸업을 안 해. 그리고 뭐 내년 18년 2월에 졸업을 해요. 그런 분들은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가 없겠죠. 채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끔 뭐 시도라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뭐 합격을 기대하시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 기사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어 성적 우수자 및 장교 전역자 우대, 해외여행 또는 해외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장애인 보훈 대상자는 우대를 해준다라는 게 하나건설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공으로는 뭐 건축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 좋겠고, 기계 쪽으로는 말 그대로 기계공학, 그리고 전기시공은 정말 심플하죠. 전자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 전공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건설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건설 다음에 하나 SN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무를 뭐 회계, 이제 영업, R&D, 어플리케이션 운영, IDC 운영 이렇게 구분을 몇 개죠? 5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부 업무 및 우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우대 조건은 그냥 채용 공고를 되게 대충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하나 뽑네, 뭐 어디 뽑네, 삼성 뽑네, 현대 뽑네, 지원해야지 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넘겨서. 근데 사실은 우대 조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대를 더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점수로 매겨도 뭐 얘는 10점 줄 거, 이거 우대 조건 맞는 애들은 뭐 30점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대 조건을 좀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상경회계학 관련 전공자, CPA 1차 합격자 및 AICPA 자격증 보유자, 그리고 영어회화 능통자.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해요. 근데 다른 지원자들은 회화를 잘해. 그럼 그 사람들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는 IT 관련 지식 보유자, 이 또한 영어회화 능통자. 그리고 R&D 같은 경우는 IT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학사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분야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요. R&D 쪽에는 석사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인공지능, 통계 관련 지식 보유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뭐 정말 학교 생활하면서 석사 과정까지 밟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난 너무 잘난 게 많아. 근데 우대 조건에 인공지능 통계 관련 지식 보유자가 있으면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어필을 해주시는 게 분명히 메리트겠죠. 그래서 우대 조건을 꼭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운영만 해도 자바 개발 경험자 필수래요. 이건 뭐냐면 자바를 개발해 본 경험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불합격이라는 거. 필수니까. 근데 우대 조건에 오라클 DB 경험자, SAP 관련 자격증 보유자, MES 관련 지식 보유자, 영어, 중국어, 회화 능통자. 우대 조건.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더 좋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IDC 운영까지 여러분들이 우대 조건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서 그냥 뭐 10가지 내가 보여줄 게 있으면 그 10가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꼭 우대 조건에 나와 있는 거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놓치면은 굉장히 아깝은 요소들이 되니까. 그래서 뭐 문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인에서 1:1 문의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근무 지역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IDC 운영은 이제 죽전, 경기도에 있는 죽전에서 근무를 하는데 난 죽어도 죽전은 못 가. 나는 지금 뭐 집이 전라남도야. 근데 이곳을 뜰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죠. 뭐 자취하라 그래도 자취도 못 한대.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근무 지역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SNC 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나 케미칼을 보기 전에 이걸 빠뜨릴 뻔했네요. R&D랑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갑니다. 기술 역량 평가. 면접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첫 번째로 기술 역량 평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로 이번에는 하나 케미칼. 재경 해외 영업 엔지니어 R&D. 역시나 R&D는 또 석사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일부러 우대사항만 조금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필하게끔. 이렇게 우대사항이 있고 엔지니어 쪽에도 우대사항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접을 3번이나 봅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2차 면접이면 끝이었는데 여기 1차 면접, 임원, 실무진, 대표이사 면접까지 3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각 포인트를 잘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3차 면접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대표이사님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시겠죠. 그분들이 여러분 같은 신입사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닐 거예요. 회사에서 되게 거르는 눈이 예리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적으로 최근에도 다른 기업에서 이번 상반기 공채 시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있었어요. 마지막 제출날, 서류 전형 마지막 날 전산 에러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일정을 더 준 일이 있는데, 최근에 있는데 해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선 뭘 말했냐면은 마감 시간쯤 서버 폭주가 예상되오니 안전하게 전일 사전 접수 완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버 에러를 포함한 어떤 이유로도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접수받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 공지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네가 너무 마지막 날에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서버 폭주가 됐어. 서버 운영이 안 돼. 지원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연장해 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여유를 두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브 폭주했어요. 누구 탓으로 돌릴 거야? 돌릴 데가 없어요. 자, 이거 반드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 케미칼까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하나그룹의 인재상, 뭐 도전, 정도, 그리고 헌신, 기업 분석에서도 봤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이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그게 있어요. 하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나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위해 도전, 정도, 헌신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하나건설 자기소개서 항목들입니다. 4개죠. 하나건설에 지원한 동기와 본인의 희망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남들과 다른 어떤 노력을 해왔냐. 세 번째, 조직 내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룬 적이 언제가 있느냐. 마지막,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경쟁력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선 공통적인 비슷한 2개 항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어떤 노력,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경쟁력. 이걸 보면은 우리 취준생분들은 되게 고민 많이 해요. 난 너무 평범하게 자랐거든. 남들과 똑같이 대학생활하고 뭐 나름 뭐 스펙 쌓는다고 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대외활동 하려고 하고, 내가 남들과 다를 게 뭐가 있지? 없는데 난 너무 평범한 학생인데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 똑같아요. 어떻게 다 모두가 다르겠어요. 우리 뭐 진짜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다 다른 사람이 나오겠어요. 회사에서도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너 스스로가 너의 그 경험이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다,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냥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했던 노력들이 무엇인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항목은 비슷하죠. 그리고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지원한 동기와 본인의 희망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 지원한 동기, 지원 동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왜 하나건설을 선택했고, 왜냐하면 건설회사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왜 하나인지. 나는 그냥 건설에 관심이 많아서 난 건설 쪽 하고 싶어서 하나건설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데 지원 안 하고 왜 하나건설인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겁니다. 왜 내가 하나를 선택했는지. 찾아봤겠죠. 많은 자료들, 기사들, 뉴스들.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건설사보다 하나를 선택한 이유, 뭐 하나에 대한 사업적인 비전이라든지 내부적인 그런 사업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희망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하나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하나인에 그게 있어요. 실무자 인터뷰.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아, 이런 직무구나 이렇게 파악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제시를 한 거는 여러분들만의 희망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희망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했더니 정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어디 사이트에 나와 있고 카페에 나와 있는 그거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본인의 희망 직무가 아니죠. 그냥 시켜서 하는 직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야. 쉽게 생각해서 영업이야. 그럼 본인이 생각한 영업은 뭐고 왜 이거를 희망 직무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구체적으로 상세히 써달라고 해놓고 글자 수는 너무 적어요. 600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거랑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그게 되겠죠. 나는 하나건설 이런 게 좋더라. 너네 이런 거 잘하던데. 근데 이게 좀 아쉽네.
근데 나는 이런 희망 직무가 있어. 내가 선택한 이 희망 직무를 통하면 너네한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스토리를 연결시킨 거죠. 단순히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 연결시킨 거예요. 지원 동기랑 희망 직무까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분배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에 남들과 다른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너무 겸손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착한 친구들. 아,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게 너무 특별하진 않겠지만 뭐 다른 누군가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이런 스타일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은 전혀 남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얘가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신뢰도 안 가고 믿음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필하는 이 부분은 내가 최고다라는 거, 어느 누구도 이걸 따라올 수 없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 여기서 포커스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남들과 다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조직 내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 변화와 혁신, 회사에서 참 좋아하죠. 왜냐?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그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원들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계속 커갈 수 있다는 거. 변화 혁신을 이루었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팀으로서 활동할 때, 단체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두 똑같을 수 없어요. 모두 같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금방금방 일 처리가 빨리빨리 돼. 너무 좋아. 근데 의견이 모두 똑같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단점이 뭔지 몰라. 위험 요소가 이 안에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같은 생각이네 하자 했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 보면은 망해버리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 그래서 변화와 혁신, 기존의 틀.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기존의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파악이 필요해요. 왜 기존의 틀은 문제가 있는지, 왜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건지, 왜 나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는지, 이게 필요하죠. 자, 달리 생각하면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틀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 최선의 방법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존의 틀을 깰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변화와 혁신을 해? 괜히 그러다가 리스크만 커지면 어떡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의견이 상충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은 이 안에서도 우리 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견 충돌이 났네요. 근데 막 서로 잘 대화하고 이제 진행해가지고 의견을 모았더니 잘 풀렸어요. 우리는 공동의 목표로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잖아요. 그 팀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팀 안에서 혹은 단체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라는 기법을 쓰죠. 자기소개서에 스타라고 써요. 스타 기법. 상황이 어땠냐, 너가 거기서 역할은 뭐였냐, 행동은 뭐였냐, 결과는 뭐였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안에서 분명한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건 역할이라는 그거지만 생각과 행동을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유, 계기, 동기, 이런 것들. 그래야지만 얘가 그 안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원자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이거를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상기 기술한 내용에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경쟁력.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자기소개서 항목은 각각마다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 말고도 우리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너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가 있어? 그거 말을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애 너무 걱정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화되는지 알려면 뭐 한강 나가서 설문조사 해야 되나? 앙케이트 조사하고 막 나는 이런 경쟁력이 있는데 당신은 어떠세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겹치면 아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차별화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막 저는 전공을 너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막 전 동아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겠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경쟁력에 있어서 자신 있게 분명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달만 한다 그러면은 그게 회사 입장에서 원하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건설 이렇게 자기소개서 4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 SNC.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항은 핵심 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인재성 보여드린 거. 뭐 도전, 정도, 헌신. 그 안에서 정의하라 그래요. 그리고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쓰는데 여기 보면은 SNC 같은 경우는 좀 정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헌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신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정의하라고 했냐면 너가 생각하는 헌신은 뭔데? 너가 생각하는 정도는 뭔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정의를 하고 넘어가셔야지만 얘가 생각하는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거구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사례와 경험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된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쟁력이에요. 아까도 뭐 하나건설에서도 경쟁력 이야기가 나왔지만 SNC도 마찬가지로 해당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본인만의 경쟁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경쟁력,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경쟁력이 내가 이 SNC에서 그리고 이 선택한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 사례를 자세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로서 필요한 역량들이 뭐가 있을까요? 강의 때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말을 잘해야 돼요. 뭐 자신감이 있어야 돼. 뭐 리더십이 있어야 돼.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 강사를 할 때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거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쟁력을 쌓아왔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자 본인만의 경쟁력인데 이건 말 그대로 남들과 다른 경쟁력이 뭐가 있냐인데 이것 또한 똑같죠. 앞에랑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게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필을 하시면 그게 본인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자, 내가 강사야. 말을 잘하는 강사라고 막 소문이 났어. 근데 나만 말을 잘할까요? 세상에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본인의 단점 중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한 단점 2가지와 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 자,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극복을 못했어요. 나에겐 이게 단점인데 그 이유를 뭘까 생각하면 저는 이제 막 야식 먹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자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하니까 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저만의 단점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여기서 묻는 거는 저는 이런 게 단점이었는데 뭐 얼마 전에 고쳤어요. 개선했어요. 그거는 이 항목에서 묻고 싶은 내용이 아니죠. 왜냐? 지금 단점 극복하지 못한 거 2가지 말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왜 극복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700자니까 이 비율 자체를 뭐 도입부를 뭐 한 100자 썼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한 250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당 250자, 한 가지 250, 뭐 마지막 정리하는데 100자 정도 쓰고 하면 700자가 되겠죠. 그냥 구조를 그렇게 한번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말을 하는데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막 진짜 장난으로 뭐 그냥 어떤 식사 자리에서 뭐 전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솔직하게 저는 강사를 하고 싶은데 낯을 너무 많이 가려요. 무대 울렁증이 있어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이거를 왜 내가 못 고치지? 막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소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고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얘가 강사를 도전하는 애인데 이런 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단점이 있구나.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그런 아닌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회사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쳤구나, 안 고치는 애구나. 단점을 알았으면은 그거를 고쳐야지만 자기 개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얘는 알고도 단점을 고치지 않은 애다. 회사에 들어와서도 사원이 돼서도 얘는 단점이 발견되어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 리스트를 좀 쫙 뽑아보고, 그리고 이 회사,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적은 거를 추출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른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걸 여기에 사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SNC 세 가지 항목 봤는데, 또 있어요. 두 개 더 있습니다. SNC도 5개나 돼요.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라는 비전 슬로건을 갖고 있다. 왜 필요한지 정의하고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정의.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 영리해야 되고 되게 막 창조적이고 막 혁신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사전적인 의미는 있지만 너가 생각하는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는 뭐냐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이거랑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영리해야 되고 정말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런 인재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의에 따라서 나를 어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면이 있는지. 백날 사전적인 의미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참고해서 그걸 기반으로 나만의 정의를 내리면 좋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는 이런 거야. 거기에 나는 맞아. 이거를 포커스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4번 항목을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백날 찾아봐요. 막 하나 SNC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얘네가 생각하는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 뭐지? 얘네는 이런 걸 생각하구나. 거기에 나를 맞춰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걸 기반으로 너만의 정의를 내려봐라. 그리고 너와 연결 지어서 어필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5번째. 최근 IT 업계는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신규 기술의 유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며 빠르게 변화한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글로벌 ICT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되게 웃기죠? 전략을 물어보는 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고 지금도 학생인 사람들도 있고 맨날 취업 준비만 했는데, 니네 회사의 이야기는 니네가 알아서 잘 끌어가고 전략 짜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리고 내가 말하면 니네가 막 되게 받아들일 거야, 내 전략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회사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략을 짠다라고 해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우리 SNC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네가 잘 캐치를 하고 있는지,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 관심, 애정도죠. 애정도가 없는 애들은 너네 힘든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자, 이런 전략,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쟁 누구랑요? 내 스스로 혼자 나만의 싸움이야? 나만의 경쟁은 아니죠. 이 경쟁은 뭘 말하냐면 타 SNC를 더불어서 이제 경쟁사들 있죠. 경쟁사들, 이런 ICT를 다루는 IT 업계들, 경쟁사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 봤더니 뭐 ABC가 있어. 어떤 회사는 A가 되게 뛰어나. 근데 어떤 회사는 B가 뛰어나. C는 그냥 평범해. 근데 하나 SNC 봤는데 A는 평범해. 뭐 여기는 잘해. 여기는 또 떨어져.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경쟁이 심화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리더로서 어떤 부분을 취약점을 보완을 해서 나아가느냐. 그 보완점이 여기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략이라는 거.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5번째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SNC 5개 항목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케미칼 봐볼게요. 하나 케미칼 재경 해외 영업 엔지니어 이렇게 채용을 구분을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은 다 똑같더라고요.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지원 동기. 야무지게. 하나는 이 영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스마트를 많이 써요. 야무지게를 키워드로 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도 이런 항목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가 경험담, 포부, 연상되는 것, 나의 생각, 시 등.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쓰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야무지게 스마트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시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촬영하기 전에 밤에 어제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이런 야무진 모습에 대해서 시를 어떻게 표현할까?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 끈기 있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 거, 달려나간 거, 그런 거를 끈기 있게. 다른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그런 다른 그룹이 많죠. 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해나간 게 뭐가 있냐, 이런 항목들. 독하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이해를 드리면 너가 뭐 최고 수준의 목표를 도전해서 달성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 스스로가 얼마나 독하고 강한 사람인지 라는 거를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말 그대로 끈기. 그리고 첫 번째는 야무지게. 말 그대로 일 처리를 너가 얼마나 잘하는 애냐, 일을 잘하는 애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야무지게라는 표현은 언제 쓰죠? 야, 이놈 참 일처리가 야무지네. 어이구, 뭐 시켜놨더니 야무지게 잘하네. 그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영리하고 야무지게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그거를 스스로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의 생각이라든지 시라든지 경험담, 포부, 연상되는 거.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1번 시 썼어. 2번 시로 했어. 3번 시로 했어. 4번은 아니죠. 3개 다 시라고 했다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시집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기소개서가. 이것보다는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야무지게랑 관련된 경험담이 내가 딱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경험담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독하게. 내가 이런 조금 마인드에 대한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독하게라는 나의 생각은 이것 또한 정의를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독하게, 스트롱은 이런 정의야. 이거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시면 좋겠고, 끈기 있게, 여기서 또 하나 골라보는 거야. 끈기 있게를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여기서는 뭐 나의 생각, 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안 돼. 뭐또 있으면 등. 다른 내용으로 어필을 해주셔도 좋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안에서 최대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부도 있죠. 이게 우리가 사실 입사 후 포부로만 봤던 내용인데 여기에 포부가 있어요. 포부로도 말을 해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끈기 있게 혹은 독하게를 포부로서 어필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입사 후 포부의 느낌으로 내가 여기서 정말 뭐 새로운 목표를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해 나가고 거기서 성취감이란 걸 얻고 우리 회사는 성장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표들을 이뤄나가겠다. 그런 포부로 어필을 하셔도 좋겠죠. 이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걸 어필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는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데 두루뭉실 다 그게 그거인 것 마냥 명확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작성하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케미칼의 자소서 같은 경우는 꼭 1, 2, 3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4번 지원 동기죠. 그리고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나 이유를 합쳐서 천자내외로 기술해 주세요. 하나 자소서 중에 제일 기네요. 천자. 앞에서도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케미칼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케미칼 관련된 기업 되게 많은데 왜 하나케미칼이야? 그리고 너가 여기서 어떤 걸 기여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직무를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뤄나가고 너네랑 잘 맞다. 이것도 어필을 하시면 좋지만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더 너희에게 기여를 해줘서 하나케미칼이라는 곳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수행해 내겠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 따로 그리고 직무에 대한 거 따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고 직무에 대한 동기를 쓰고 이거를 연결을 시키셔야지 따로 쓰면 이야기가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볼 때도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잘 썼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로 노는 거.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왜 하나케미칼인지,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회사, 직무 이 모든 두 가지 지원 동기가 다 진행이 되겠죠. 언제나 중요한 거 이유. 항상 동기랑 이유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는 이유를 항상 생각하자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셔야지만 요즘 회사에서 원하는 트렌드죠. 솔직한 그리고 본인의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된다라는 거. 이유를 꼭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왔네요. 하나건설, 하나SNC, 그리고 하나케미칼까지 자기소개서 항목 봤는데 하나컴파운드도 채용하고요. 하나방산도 이제 3월 말에 채용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잘 자기소개서 작성하셔서 서류 전형 합격하시고 인적성 없으니까 면접 잘 보시고 최종해서 멋진 하나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